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작도 하기 전에 빅베어 형님, 또 오사이 호랑이 풍을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리글님이 살찐 장동건을 닮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성동 되랑이님이 소개풍을 고맙습니다. 그리고 냥냥이 17191님이 또 팬가입을 10개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목차를 우리 김대희 편집자가 잘 준비를 해줘서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제 쭉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한 6시쯤에 기아 팬들에게 상당히 다소 충격적인 뭐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선 말소는 이제 발표가 되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김유신, 홍건희, 서동욱 선수가 말소가 되었고 이제 등록을 이제 거의 이제 슬슬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 또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최현준 선수, 뭐 박준태 선수의 이야기들 뭐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 누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사인볼은 양현종, 안치홍 이 두 선수의 사인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이 종료되는 시점 1시간 반 정도 대충 진행이 되는데 그때에 계셔야 됩니다.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추첨 투표에 원하는 선수 사인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한 지 이제 1년 반이 조금 넘어가는데 정말 매주 이렇게 두 분씩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참 좋은 얘기를 항상 못 듣고 예. 왜 나는 안 되냐? 왜 나는 안 되냐? 얘기만 듣고 있는데 세폭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도 뭐 이런 거 해서 뭐 된 적이 굉장히 없어요. 예. 누군가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될 놈은 된다. 네, 될 놈 될. 네, 될 놈 될. 투표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제 목소리는 잘 나가고 있나요? 목소리 괜찮으십니까? 네. 모바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생방송 도중에 끝까지 계시는 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계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지난주 일주일은 화수목금토일 6일 지방 출장을 다녀왔고요. 지난주 내내. 네. 양현종님 별풍선 100개 후원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화수목 그 기아 두산전, 광주 3연전, 그다음에 금토일 삼성기아 대구 3연전을 다녀왔습니다. 6일 지방 출장을 오랜만에 갔더니 알코올에 적셔져가지고 막 시작했습니다. 막. 아, 이제 연투가 힘듭니다. 연투는 투수만 힘들게 아니고요. 저희도 적심을 당하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방 출장을 가면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게임이 끝나면은 이제 주로 이제 숙소를 들어가죠. 모텔이나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나갈 기사라든가 뭐 기사 쓰는 걸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면 마땅히 그렇게 막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시간이 이제 금방이죠. 네, 그럼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 알코올과 함께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기사 잘 봤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을 조금 아주 오늘 머리 잘랐습니다. 멋들어지게 네. 오늘 45일 만에 머리 잘랐습니다. 아주 멋지게. 네, 좀 사람처럼 보이나요? 선수들이랑 같은 숙소 쓰시나요? 라고. 아니요, 선수들과 같은 숙소는 아니고요. 선수들 숙소는 단가가 되게 높은 곳이고, 네, 저희는 저런. 이제 저희는 이제 책정된 출장비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저단가 위주로. 빅베어 형님도 우리 또 양현종 같은 님도 감사합니다. 양현종 같은 님이 지난주에 이제 그 당첨이 되셨죠. 빅베어 형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 어이 또 연달아 50개. 감사합니다. 민박까지는 아니고요. 뭐 게스트하우스랄지. 술과 영양 빠이빠이 하기에 뭐 무리가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안 먹으면 안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다른 기자들하고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좀 돈독하게 가는 것도 그렇죠. 필요하죠. 여러 가지 예, 또 예. 정보도 획득하고 또 오다 갔다 친분도 듣는 얘기들도 좀 있고. 맞아. 예. 참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이제 온라인으로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시간이 좋습니다. 빅베어 형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소중한 여러분들의 풍선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 기자님도
귀한 시간 내주실 수 있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빅베어 형님이 또 그냥 50개를 연달아 따락 딱딱 계속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우 연달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빅베어 형님 50개를 별풍선 연달아 50개 후원 7개를 감사. 중간에 또 화학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항상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390분 거의 400분 다 모이셨네. 기자들끼리도 야구 이야기 하나요 하셨는데 게임 끝나고 술자리에서 야구 얘기밖에 안 해요. 저도 이제 야구 네. 편파 BJ들 네. 그냥 모이면은 또 야구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장하나 이제 아까 밖에서 지금 이제 네. 방송하고 있는 장하나가 이제 그렇게 야구를 하루 왼종일 보고 또 야구 얘기를 하냐고. 열의 9이 아니라 만에 9,999 수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야구를 또 그만큼 좋아하니까 네. 또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큰 고명님 덕분에 오늘 아주 그래서 김대희에게도 잘 흘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오늘 이제 엔트리 내용 그런 거랑 최원준 선수 뭐 하고 지냈나? 박준태 선수 뭐 하고 지냈나? 박상욱 선수 기아 경기 왜 안 나오나요? 박성욱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퓨처스에 있긴 할 텐데 올해 던졌나? 이렇게 아주 뭐 인상적인 아직 뭐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근데 또 기회가 되면 또 차차 올라와서 도움이 네. 되겠죠. 야구 좋아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덜하죠. 그렇지. 뭐 모든 선수가 다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뭐 슬픈 일이죠. 자 시작에는 조금 가볍게 보기 좋은 걸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또 빅베어 형님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죠. 까지는 또 잡아놨는데 이게 언젠가요? 어제입니다. 시즌 5번째 홈런. 32일 만에. 32일 만에. 32일 만에. 저 제가 노가다로 찾은 겁니다. 제가 항상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홈런이 언제인지. 근데 정말 팀에게도 너무나 필요했고 네. 본인에게도 너무나 필요했던 그 한 방. 그리고 이 뒤에 담겨진 그 에피소드까지 전해드리도록 하죠. 더 좀 축하해주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진짜였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말고 요 다음 홈런. 요거 이거는 최용호가 진짜 발로 만든 이루타였고. 근데 최영우 선수도 그렇고 LG에서 현재 뛰고 있는 김현수 선수 봐도 원베이스를 더 만드는 네. 능력들이 네. 물론 잘 쳐서도 있지만 이런 그 순간 판단이 네. 좋아요. 그러니까 발이 빨라서 지금 2루에 간 게 아니잖아요. 네.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허리 걱정을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경기를 나오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허리는 뭐 관리를 팀에서 그러니까 이게 최용호 선수 개인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용호 선수 개인으로도 이게 이 전 컨디션이었으면 센스 아닌 땅볼이었대요. 근데 저걸 따라가서 밀어서 넘긴 거가 자기가 좀 감이 올라왔다라는 게 여기서 좀 자기 스스로 좀 그게 보인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걸 밀어서 넘긴다는 게 근데 저는 이제 기아 경기만 쭉 보니까 최영우 선수가 이렇게 친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데 KBSN 중계진은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저 나도 또 변화구였는데 그렇게 나쁘게 던진 볼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최영우 선수가 괜찮아질 때 보면은 밀어서 스무스하게 넘기잖아요. 이게 보면은. 요게 홈런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게 홈런 그래프인데 이 박스 아래로 걸쳐 들어가는 공이었어요. 좋은 이게 뭐 거의 무릎 높이는 이게 요대로 들어갔으면 뭐 확률 반반이긴 하지만 이제 프레이밍만 좀만 잘하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을 수도 있을 만큼의 아슬아슬한 소위 말하는 보더라인 피치라고 하죠. 네. 그런 공을 들어갔는데 자세가 이렇게 좀 낮아지면서 배트 컨트롤로 이렇게 밀어서 탁 넘기는 게 저 홈런 딱 치는 그 순간을 이제 다시 리플레이 보고 하면서 이거 감이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게임 끝나고 물어보니 자기도 이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용철 해설위원이 이야기도 했지만 그 뭐 김한수 감독을 뭐 잠깐 찾아봤었다면서요? 그날 이제 게임 11일 게임 전에 이제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금요일 전에. 게임 전에 이제 취재진이 이제 김한수 감독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아 이제 갑자기 저 이제 김원수 감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일어나시더라고요. 보더니 고개 딱 돌리니까 최용호 선수가 이렇게 와요. 첫 마디가 죽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죽겠어요. 너무 안 맞아요. 완전 맛이 갔다고 자기 입으로. 그 저기 몇몇 기자들 그렇게 기자들이 많진 않았지만 이렇게 다 웃으면서 그랬더니 김한수 감독이 뭐 내가 뭘 가르쳐 주냐. 가르쳐 줄 수도 없는 위치. 야, 정 그러면 내일 모레 얘기하자. 경기를 해야 되니 끝나면 얘기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최호가 진짜 죽겠다고 완전히 망가졌다고 막 울면서 그 옆에 임창용 선수도 같이 와서 인사했는데 이렇게 악수하면서 마무리 안 필요하십니까? 뭐 이러고 갔는데 아 간만에 빵 터졌어. 네. 그 마무리 안 필요하십니까? 네, 마무리 안 필요하세요 마무리? 이러고 인사하고 갔거든요. 같이 있었고 뭐 타격 코치 뭐 그냥 임창용 선수하고 선수로 같이 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네. 친분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그냥 하는 스스로 농담이죠. 없이 그렇게 네. 막 던지신 것 같고 이거를 근데 만약에 텍스트로 만드시는 분들은 네. 좀 이 분위기를 네. 잘 좀 넣어서 부탁입니다. 살려주세요. 예. 텍스트화 시켜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예, 여기저기 전파가 되니까 좀 잘 분위기 바로 잘 넣어주셔서 막 웃으면서 김한수 감독 또 필요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갔어요. 예.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그 최용호 선수가 가고 나서 김한수 감독이 이제 아니 잘 치는 선수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냐. 저 정도 선수한테 그 고토 코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었거든요. 아, 고토 코치래. 그 쇼다 코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었는데 그리고 다음 날인가 김원석 감독이 5월달에 좀 못 치고 있는 건 맞지만 타율이 3할을 치고 있으면 타율이 유지가 되면 장타는 언제든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 이제 둘째 날, 그 우천 취소된 날, 예, 이제 비가 오니까 실내 연습장이 삼성 쪽에 있어서 이렇게 가로질러 갖고 다시 더가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저희 또 이제 취재진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영호가 지나가면서 어제 두 번째 타석에서 감 완전히 잡았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이러면서 또 지나갔어요. 하루 만에. 토요일 날. 뭐지? 그 찾아봤어요. 순간 이렇게 열어갖고. 근데 두 번째 타석이 삼진인 거예요. 그 김환성은 또 삼진 아니었나? 이랬는데 좀 이렇게 삼진이더라고요. 삼진인데 뭔 감을 찾았다는 거지? 뭐. 그냥 막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이 범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네.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그 일요일 날 홈런 2개 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두 번째 타석에서 감이 진짜 왔대요. 자기만의 밸런스가 자기는 이제 감이 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본인 진짜 말씀하신 대로 범인들은 뭔가 이해할 알 수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이 좀 왔고 그리고 이제 그 첫 타석 1월 날 첫 타석에서 이제 뜬공이 나왔는데도 내스윙을 해서 뜬공이 났기 때문에 좀 자신감은 있었다. 아 맞아요. 그 이제 밀어쳤는데 조금 네, 못 미친 네. 펜스에 조금 못 미친 타구가 있었어요. 내스윙을 하면서 이제 그 뜬공이 났기 때문에 괜찮았고 그리고는 이제 장타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사실 밸런스라는 말을 흔히들 쓰지만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거든요. 밸런스라는 거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네, 아니잖아요. 정말 설명이 어려운 영역이어서 이렇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제 요게 요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대신 아직 100%는 아니다라고 자기도 좀 조심스럽게 더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차피 100%란 얘기는 시즌 끝날 때까지 안 나올 거라 저 생각. 그 선수 보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몇 년째 보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아 입장에서는 최용호라는 선수가 살아나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 뭐 4번 타자론이 뭐 과거의 산물로 좀 취급되는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그 4번의 무게감이라는 건 어떻게 뭐 설명을 없지만 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용호 선수가 딱 잡아주면서 아마 기아도 전체적인 타선에 다시 말하지만 밸런스가 좀 더 좋아지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표정도 그날 좋았어요. 표정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만약에 어제 일요일 날 경기에서 홈런이나 장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영우는 왜 장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주제를 잡았으면 이제 언젠가 나올 것이다. 타격감 자체가 그런 뭐 거죠. 나쁘지 네. 않다고 한다. 네. 코치도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네.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일요일 경기 직전에 쇼다 코조 코치 감독이란다. 코치의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갔었는데 굳이 최영호 선수 정도 되는 타자는
내가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아니라 지켜본다. 댓글에 그럼 뭘 가만히 놔둘 거야? 근성도 없냐? 실제로 그래요. 거기 가보세요. 댓글 그렇게 남아 있어요. 보면 그렇게 남아 있어. 근데 이제 결국 결과를 냈잖아요. 이제 결과를 냈으니까 네. 우리도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고 팬들도 아 그래 최영우 선수는 그래도 몰아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가 네. 또 이야기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허리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 이제 최용호 선수가 기본적으로 많은 경기에 뛰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인터뷰 게 보니까. 예, 좀 욕심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존심도 있고 이래서 좀 시차말로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바로 트레이너한테 가서 치료받는데요. 그래, 그런 식으로 그게 관리를 확실해야지. 꾸준히 하면서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몸 상태에 대한 걱정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레이너가 커버링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안 좋으면 그냥 경기에서 빼죠. 김기태 감독이. 굉장히 야수 예. 관리는 뭐 좀 예. 빡세게 하는 편이죠. 관리는 그래도. 또 뭐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 몸 상태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305일 만에 한 경기 2홈런이 참 그래도 기록 찾으면서 이렇게나 오래됐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경기를 어쩌다 보니 현장에서 보게 됐고 게임 끝나고 내려가서 봤는데 표정도 되게 밝아 보였어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달팽이 형님이 최영호 선수의 34번을 보내주셨고 0814님도 구독을 눌러주셨네. 감사합니다. 최영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행히 아주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아주 다행입니다. 다음은 이제 한평에 지금 퓨처스 선수단이 있죠. 그리고 경기장도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지금 새로운 경기장을 야간 이렇게 조명이 있는 경기장을 또 짓는다라고 올해 1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저희 시청자분께서 주셔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저도 궁금해서 예. 한번 넣어봤어요. 뭐 기사를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타이거즈가 오롯이 투자를 뭐 타이거즈 투자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아 자동차가 주체인 것 같아요. 기아 자동차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구단에 확인을 해보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야구장을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게 땅이죠. 땅이 땅인데 더 중요한 건 땅 값이죠. 아 맞다. 네. 사유지를 이제 땅을 사서 거기다가 지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땅을 확보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고요. 그 부지 확보가 완전히 끝나면 짓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사전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땅 자체가 이제 그냥 뭐 소위 말하는 평야 뭐 이런 곳이 아니 약간 산의 면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기초공사도 조금 필요하긴 하대요. 기초토목공사가.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것저것 다 합쳐도 뭐 저 군청 허가나 뭐 이런 제반 사항을 다 그건 약간 뒤위의 문제고 부지 확보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지 확보 정도만 그 마무리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게 끝나면 아마 그렇게 큰 뭐 언제라고는 확답은 아직 제가 받은 건 없지만 어쨌든 간에 부지 확보만 끝나면 짓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뭐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구단에서. 한평에 2군 퓨처스 경기장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경기장은 저렇게 야간 조명이 있는 그래야 사실은 또 그렇죠. 1군에 네. 들어왔을 때 바로 적응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짓는 것 같고 퓨처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조잔디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영산강 주변이라 천연잔디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가 얼핏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인조가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그건 지어봐야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3군도 한평에서 합니다. 네. 예. 경기장 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예, 좋죠. 예. 운동할 수 있는 곳은 예. 예, 선수들이. 그리고 이제 퓨처스도 이제 뭐 이번에 그 퓨처스 야간 경기를 하잖아요. 예. 뭐 챔피언에서 경기를 하기도 가끔 하고 뭐 예.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라팍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야간 경기를 뭐 챔피언에서 라팍에서 이런 데서 하는 게 거기가 크고 좋고 시설이 좋으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퓨처스 구단들이 야간 경기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평에 야간 경기가 가능하게 스탠드 그 조명 올려갖고 하겠다 뭐 그 취지도 분명히 크죠. 그래서 이제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네. 또 사실은 퓨처스의 자꾸 투자가 잘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팀적으로 봐서는.
자, 이제 선수 근황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되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인데 선수 근황 첫 번째. 예. 먼저 손영민 선수의 근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퓨처스에서는 2경기 4월 20일 한화전, 5월 1일 상무전에 나와서 2이닝 피안타 6개. 평자는 좀 안 좋습니다. 뭐 2이닝 던졌으니까 22.5. 뭐 큰 의미를 둘 건 없을 것 같고요. 2이닝 정도니까요. 뭐. 어쨌든 박흥식 감독님 말로는 이제 경기에 내봤더니 공의 힘이 좀 아직은 좀 없어 보여서 잠시 뺐다가 이제 몸을 좀 다시 만들고 밸런스 조정해가지고 내일 다시 퓨처스에 합류한답니다. 15일. 네, 내일 다시 합류하고 오늘 이제 저기 연습 투구 하는 걸 직접 보셨는데 뭐 아픈데 통증도 없다고 하고 공도 괜찮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 무릎 쪽이 조금 안 좋다는 소식도 저희가 네. 여기서 전해드려서 좀 걱정이 되는데 다행입니다. 네. 다시 아프다고 안 해야 되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박지훈 선수. 사실 박지훈 선수도 기대하는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올 시즌 퓨처스에는 3경기 나왔고요. 4월 18일, 4월 25일, 4월 28일. 그 다음에 이제 등판이 없고 3경기 1승 3과 3분의 1이닝 피안타는 없고 볼넷 하나 사구 2개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나쁘지 않았는데 어깨가 좀 뭐 뻐근하다라고 해서 어깨가 좀 좋지 않아서 지금 재활고는 다시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고 박근식 감독님 말씀으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 아픈 데가 조금 좀 있는 편이에요. 네. 박지훈 선수가. 이게 참 건강하면 좋을 텐데 부상이라는 게 운동선수한테 부상이 또 없을 순 없고 그냥 뭐 아프다는데 무작정 뭐 지금 뭐 그렇진 소위 말해 않죠. 쌍팔년도도 아니고 네. 아프다는데 무작정 쓸 수도 없고 주사 막 맞춰가면서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아직 젊은 선수고. 예. 자, 다음은 이제 심동섭 선수. 퓨처스 11경기 나서 12와 3분의 2이닝, 피안타 23개, 피홈런 3개, 평자는 7.11. 사실 4월 26일 LG전에서 퓨처스 경기에 나온 이후에 5월 8일 롯데전에 나오기까지 좀 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5월 11일 LG전에 나왔고 사실 퓨처스도 경기가 계속 비가 오고 그라운드 사정이 네. 좋지 않아서 일요일, 토요일 경기들은 이제 열리지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달 요맘때 박근식 감독님 말씀으로 공이 되게 좋다,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맞아요, 말씀하셨었는데 그러고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좀 들쑥날쑥했던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퓨처스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오늘 1군으로 갔습니다. 현재는 공식화돼서 볼 수 있는 법은 네, 없지만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으나 네, 공식적으로 네. 나오진 않았으나 이동은 했습니다. 박홍식 감독님께서 아까 전화드려갖고 감독님 오늘 심동섭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1군 가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 뭐 별일 없으면 아마 등록이 네. 되겠죠. 내일 네, 별일 없으면 오늘 1군 올라갔잖아 이러시더라고요. 예. 예. 뜻밖의 정보 수집. 네. 갑자기 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현 상황을 여쭤봤는데 이제 제구가 좋아졌대요. 본인 판단하시기에 제구가 좋아져서 구속 자체는 한 140 정도 나오는 모양인데 사실 뭐 감독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심동섭은 145 이상 내는 강속구가 좀 일품인 투수였잖아요. 투수잖아요. 여태 투수 이제 145 정도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신 이제 2군에서 있다가 1군으로 내려가면 1군으로 올라가면 더 전력으로 던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속은 한 2-3km 더 나올 거다. 그러면 아마 대신 제구가 더 좋아졌으니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 다음에 통화할 때 예. 그 박흥식 감독님을 1군에 올려달라라는 잠깐씩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주춤할 때가 있잖아요. 빨리 좀 올려야 된다라는 그 팬들의 열화 같은 성화가 있다고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알겠습니다. 많다고 네, 알겠습니다. 전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심동섭 선수는 내일 아마 등록이 될 예정입니다. 예정. 예. 제구가 좋다고 하시니까 사실 발목을 잡았던 게 제구였잖아요. 심동섭.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았다라는 거지 예. 무조건 올라와서 예. KKK를 예. 기록하는 것을 예. 장담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예. 여러분들 혹시나 이것도 잘 텍스트화해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구가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 조금 저도 좋아졌다. 통화하면서 되게 반가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크게 뭐 예. 생각하시면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사실은 1군에 또 이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김세현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또 FA거든요. 예. 그래서 좀 상당히 잘해줄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김세현 선수가 이제 결국 물론 4개 좀
크게 좀 1군에서 팬들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고 본인도 좀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던데. 본인이 뭐 시쳇말로 멘탈이 무너졌다고 하죠. 멘붕이라고 하죠. 그게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희태 감독님께서도 말소를 시킬 때 뭐 질책성은 아니고 이제 좀 수술을 하고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뭐 기사도 봤고 한데 한 며칠 그냥 좀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대요. 맞아요. 좀 몸과 마음을 좀 추스르고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졌고 대신 그 사이 공은 계속 던졌고요. 그 박근식 감독께서 훈련보다 오히려 그쪽이 더 중요하지 않냐. 맞아요. 그래서 네. 공을 좋다. 던지면서 그렇게 준비를 시켰고 목요일 그러니까 15, 16, 17, 17일 정도에 퓨처스 등판을 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예정. 예, 그 정도로 지금 퓨처스에 올리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고 거기서 괜찮으면 이제 1군이랑 다시 얘기를 해서 그렇죠. 여차 뭐 거기서 괜찮다 싶으면 올릴 수도 있고 아직 아니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걸로. 1군 스태프와 2군 퓨처스 스텝이 네. 계속 예, 상호 의견 교류를 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부분이니까요. 이제 5월 5일 날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날짜는 됐어요. 네, 날짜는 됐습니다. 날짜는 네. 됐어요. 올라올 수도 뭐 있어요. 좀 안정을 찾았다고 하시고요. 표정도 좀 많이 괜찮아졌고 맞아. 이제 밸런스가 좀 완전히까지 아니라 밸런스가 좀 무너진 상황이다 보니까 150을 던져도 이제 소위 말하는 공끝이라고 하나요? 뭐 그게 좀 아무래도 좀 좋지 않다 보니 150을 던져도 이제 맞아 나가고 제구도 좀 흔들리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감독님이 붙잡고 얘기도 좀 하셨대요. 이러저러 하니 좀 다스려라 뭐 이렇게 마음 안정을 찾고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서 이제 어차피 뭐 연습하는 과정이라든가 퓨처스 게임이라든가 뭐 실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좀 좋았던 때를 좀 다시 찾아가는 과정으로 삼아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신 모양입니다. 뭐 김태균 선수도 뭐 이제 뭐 2군 내려갔다 그때 뭐 부상이었지만 김태균 선수는 네. 한화에서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박정수, 윤성민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늘 궁금한 내용은 좀 항상 제 홈페이지나 또 일요일 방송 지나고 제가 이제 질문을 받는데 박정수 선수 얘기는 오늘 담지는 않았고 윤성민 선수 이야기는 뒤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팀에도 이런 젊고 씩씩하게 던지는 해설 그때 당시 장성호 해설의 표현에 따르면 싱싱한 투수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김유신 선수가 이제 말소되긴 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김유신 이름부터 장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 커브가 화랑 커브. 아, 화랑 커브로 벌써 명명되었습니다. 예, 화랑 커브. 아 근데 피지컬은 장군 맞아요. 네. 187에 92거든요. 더가스에서 봤는데 되게 위축되더라고요. 이제. 하드웨어가 워낙 또 중요하잖아요. 야구에서는. 경기 마무리 이날 참 대승했던 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나오는 영상의 투수는 황인준 투수입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이번 주에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났던 상황에서 이닝을 잘 먹어줬어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3이닝을 그냥 28개로 끝을 내가지고 네. 이제 뭐 구속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차차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 공 던지는 거 보고 참 이게 TV 화면으로만 봐도 볼의 회전이 굉장히 좀 네.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구속이 뭐 150을 던지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럼 좋겠지만 그 구속이 아니어도 타자를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건 공이 좋다는 얘기죠. 네. 기본적으로. 자, 우선 김유신 선수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생이고요. 여수 출신입니다. 이제 학교는 좀 전학을 다니면서 세관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187에 92kg. 2018년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은 선수입니다. 1군에서는 4경기 나와서 3과 3분의 1이닝 3실점 승패는 없고 WHIP가 1.20 평자는 뭐 8.1로 되어 있는데 이닝이 적은 상황에서 뭐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포심 패스트볼이 45%, 슬라이더가 25%, 커브볼이 10%, 체인지업이 18%. 평균 구속이 근데 직구의 평균 구속이 136이어서 다만 이제 채팅창에 지금도 올라오는데 조금 구속이 네, 안 나온다 구속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일단 아직 10대죠. 예? 99년 무엇? 네. 이런 99년생이니까 이런 만 19세죠. 우리 나이로는 20살이지만. 프랑스 월드컵 때는 거의 정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 아버지한테 있을 때죠. 예, 뭐 거의 네.
정자도 아니었을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덩치는 엄청 크기도 크고 일단 피지컬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어차피 이 1년차, 2년차 되는 선수들한테 구속을 뭐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지금 구속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아 얘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맞아요. 건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르고. 네. 뭐 김태 감독님께서 그 기자들끼리 이렇게 취재진하고 모여서 인터뷰한 자리에서 어린 투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맞아요. 예. 그 8일날 이제 마지막 투수로 올라서 1.1이닝 무실점하고 이제 게임을 끝냈잖아요. 10대 0으로 이긴 경기에서. 끝나고 나니까 얘가 마지막 투수로 올라온 게 처음이라 그런지 하이파이브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쭈뼛쭈뼛 되더라라는 말씀하셔가지고 취재진이 다 세트로 빵 터진 기억이 나는데 아. 그만큼 그러니까 막 그 발린창 그쵸 그 봤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 어쨌든 간에 신체 조건도 좋고 표정도 밝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전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주눅 드는 거 없이 그냥 볼볼 이런 거 잘 안 하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 귀엽더라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어디 가요란 말이 이만큼 올라왔다 내려갔는데 전혀 귀엽게 생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되게 귀여우셨던 그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불펜에서 이제 차근차근 던지면서 이제 이렇게 승진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99년생, 98년생 이런 어린 선수들이 여기 땅 해가지고 바로 선발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선수들이 더 많잖아요. 그 정도는 네. KBO에 한 명 있어요. 류현진. 네. 류현진. 한 명. 네. 꼽고 꼽아서 류현진 뭐 네. 진짜 찾기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불펜에서 차근차근 이제 커서 이제 승진을 거듭해서 선발로 가는 거다. 뭐 그쵸. 그런 말씀을 네. 하셨고요. 이 현장에서 만나도 99년생 1년 차 루키 응? 이렇게 돼요. 어떤 의미죠? 되게 듬직하고 얼굴도 좀 이렇게 되게 잘생기고 근데 1년 차라고? 1년 차인데 피지컬이 왜 이렇게 좋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뭐 이런 건 없어요, 확실히. 말도 걸어도 이렇게 대답도 좀 잘하는 편이고 잘 웃고 막 이런 편이어서 되게 선배들한테 이쁨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 김유신 선수가 말소되긴 했지만 차후가 기대되는 게 어차피 계속해서 이제 웨이트도 네. 하고 또 공을 이렇게 던져야 되는 거 본인이 네. 이제 알아가는 거잖아요. 누가 어떻게 가르쳐줘도. 그렇죠. 그리고 또 1군에 잠깐 이렇게 왔다 가는 사이에 양현종 선수한테 가서 공을 왼손 투수가 어떻게 던져야 되는 네. 겁니까? 누구한테 배우는 것보다 가장 좋은 거 네. 아닙니까, 진짜. 예.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김유신, 황인준 선수에게 참 마음에 드는 건 진짜 팬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거. 점수가 컸을 때 볼볼거리지 네. 않는다는 점. 예.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밀어넣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진짜 큰 거거든요. 특히나 신인 선수들이 1군에 올라와서 야 가운데만 보고 던져라고 했을 때 던질 수 있는 투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저연차 때는. 그렇죠. 근데 1년차, 2년차 되는 유승철 선수도 마찬가지고 유승철 선수는 특히나 올해 뭐 작년 지명이긴 하지만 올해 사실상 1년차인데 그렇죠. 이런 선수들 그냥 올라와서 맞아도 그냥 들어가니까요. 그 두산의 김태형 감독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때 잠실에서 광주에서 기아랑 할 때구나. 센 놈이 살아남는 거다. 센 놈이 1군 들어오는 거다. 막 꽂아 놓는 게 필요하다. 라면서 이제 뭐 지금 다른 투수 누구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걔가 막 꽂아 놓거든. 바깥쪽에 맞건 안 맞건. 누구였어요? 남경호 기사도 나왔어요. 남경호 투수가 그 남경호 투수도 지명 순위 되게 1차인가 2차인가 예, 되게 상위 순번이었어요. 제가 맞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럴 거야. 옛날에 기억이 나네. 남경호가 바깥쪽에 그냥 막 꽂아 놓더라고. 맞아도 막 넣어. 이러면서 얘기 하셨는데 결국 그런 놈이 센 놈이 1군에 올라온다는 맞아.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이제 김유신 선수나 뭐 황인준이나 유승철이나 이런 어린 뭐 만 19세부터 21세도 넘나드는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준다는 건 충분히 미래가 좀 밝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넓은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기아 타이거스 전체 투수진에서 보면은 1976년생 임창용 선수가 20년 전에도 마무리, 지금도 마무리인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85년생인데 저 정도 되는 나이급의 중간 투수들이 없어요. 그렇죠. 이 팀에 전멸이에요. 네. 전멸이에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군대 막 갔다 온 투수들 그리고 이제 신인 막 1년차, 2년차 이런 선수들이 불펜에 자꾸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구조예요. 좀. 네. 전체 팀으로 봐서는. 좀 묘하죠? 중간층이 다 붕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던지니까
이제 너무 많이 던지게 했던 저는 결과라고 보는데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현재 팀에. 혹사의 그늘이죠. 네. 예. 황인준 선수 참 네. 칭찬을 황인준 저희가 대본 선수는- 작성할 때 많이 해주셨어요.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박흥식 감독님께서 지난번에 황인준 선수 얘기를 하시면서 맞아. 칭찬을 우리가 엄청 했었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 우마이 타이거즈에서 주목한 선수였단 네, 말이죠. 이렇게 한번 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올 1일부로 이제 정식 선수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1군에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던지는 것도 현장에서 1인인 첫 등판 때도 받고 계속 봐서 이제 광주에서 내려간 김에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아 참 야구 잘할 것 같은 성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밝더라고요. 사회 일단 밝고, 맞아. 그리고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애도 있어요. 아 그게 진짜군요. 91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28이 됐죠? 8. 네, 28인데 대졸이라 이제 예. 중간에 공익을 다녀왔어요 예, 지금. 대졸에 공익도 갔다 와서 이제 올해 이제 1군에 처음 뛰는 케이스인데, 이제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애도 있고 하다 보니 좀 간절함이 좀 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황대현 선수라고 예전에 빙글에서 뛰었던 프로야구 선수의 아들이에요. 네. 선수 출신의 아버지를 두고 있다 보니 아버지로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야구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들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야구에 대해 자연스럽게 야구를 접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뭐랄까 환경 자체가 야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항상 밝게 긍정적으로 야구해라라고 이제 주문을 하셨고, 좋네. 그러니까 그거 계속 그렇게 커오면서 이제 삶은 천성적으로 좀 되게 밝아요. 밝고 되게 잘 웃기도 잘 웃고, 그리고 공도 뭐 구속 자체는 지금 뭐 솔직히 좀 안 나오긴 하지만 뭐 이 박근식 감독님 말씀처럼 아예 강속 극박 찔러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가는 스타일의 투수가 또 아니기 때문에, 뭐 본인은 그러더라고요.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을 던지는데 자기는 뭐 아직 제구가 마음에 들진 않는다. 볼넷 하나도 안 내면서 자기 제구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볼넷 하나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계속 이제 3경기 6이닝 1군에서 던지는 동안 네. WHIP가 0.67이에요. 예. 그러니까 볼넷 하나도 안 내주고, 아 이런. 예, 그 주자 잘 안 내보는 투수가 자기 제구 마음에 안 들겠다고 얘기를 하니, 예. 물론 이제 그게 참 점차가 뭐- 큰.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얘기는 했습니다. 뭐 좀 이렇게 빡빡한 상황에서 나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나가서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대신 좀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더라도 1군에 처음 와서 공 던지는 게 녹록치 않은 일인데, 그렇게 좀, 그리고 그 두산전 3이닝 무실점은 김희태 감독님이 아예 대놓고 감사했다고. 만약에 거기서 황은진 선수가 소위 시체말로 자빠졌으면 다른 투수를 또 써야 되잖아요. 두산이 그랬어요. 두산이 네. 크게 이긴 날 마지막에 서동호 선수가 삼진으로 물러나긴 했었는데 그 이닝을 되돌이켜 보시면 두산의 신인 투수가 올라와서 경기를 마무리 지으라고 네. 올렸는데 볼볼볼볼 거리다가 사실은 진짜 아찔할 뻔했죠. 두산 입장으로서는. 그게 김민규라고 그날 이제 등록된 친구였는데, 네. 황인준이란 투수가 올라와서 3이닝을 29개로 끝내면서 이제 맞습니다. 투구수도 아꼈고 투수도 아꼈고, 감독 입장에서는 만약에 거기서 황인준이 자빠졌으면 또 다른 투수를 머리 썼어야 될 아프죠. 것이고, 엔트리도 그러면 엔트리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 7회를 6개인가 7개로 끝냈거든요. 한 이닝을. 그리고 3이닝을 28개로 끊어냈는데, 그게 참 감독 입장에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기 고맙 좋죠.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함덕주가 결국에 등판을 했고. 예, 그건 함덕준 나오는 게임이 아니었는데 근데 나왔죠. 그런 거를 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황인준 선수가 퓨처스에서 5경기 주로 선발로 이제 3경기 선발 2경기 불펜인데 퓨처스에서 1.08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퓨처스 기록이 좋으면 기대가 되는 건 맞는데, 으아 1군을 씹어 먹는다라고 네. 바로 기대하시면 저는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2군에서 4할 치고 1군에서 1할도 못 치는 선수 허다합니다. 네. 투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좀 뭐랄까 좀 밝고 긍정적이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요. 감독님도 그 말씀하시고, 좋네. 박근식 감독님도 그 말씀하시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뭐 그러면서 제구도 갖추고 있고, 뭐 글쎄요, 뭐 지금 당장 그 기아 입장에서는 괜찮은 투수가 하나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폭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 네. 잘 자꾸 그 온라인상에서 이상하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 선수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있으면 있는 것만 말씀드리고 예. 폭격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인데 퓨처스에 오래 있지를 않았어요. 기아 타이거즈 팀 구성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백업이 엄청 단단해졌지. 예전에는 요새 KBS N에서 2013년도 경기 그 찰목 선수가 포수 보고 중간에 양현종 선수가 나와서 던지고 그 문선재가 포수 봐서 LG가 역전한 경기 나오잖아요. 거기 외야수 누가 보는 줄 알아요? 윤환주 외야수를 박기남 나와서 뛰고 있고 백업이 아주 이 팀은 좀 약한 팀이었어요. 굉장히. 예. 멀리 갈 거 없이 2015년 보시면 돼요. 그래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뭐 이렇게 뭐 그건 자유로운데 아무튼 그래요. 자,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타뉴스의 기아 타이거스 또 삼성 라이온즈를 취재하시는 김동영 기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인볼은 양현종, 안치홍 선수의 사인볼을 준비했고 여러분들 뭐 로그인 하셔서 원하시는 거 클릭하시고 생방송이 종료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하나가 이글스 톡톡 강산 기자님과 이야기하는 거를 김태균 선수는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산 기자님한테 이야기하고 이제 최근에 이글스 톡톡은 지성준 선수랑 이제 전화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심창민 선수가 한번 왔다 간 적이 그래요? 있었는데 이제 그 야구를 주로 하는 BJ는 아니고 다른 BJ인데 이제 짬뽕을 먹고 갔는데 하필 그날이 화요일인가 뭐 그랬어요. 화요일 점심에 짬뽕 한 그릇 먹고 가서 와장창 나가지고 최근에 이제 모든 구단들에서 왜 그랬을까? 아프리카 TV를 조금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만약에라도 이게 무슨 얘기든지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만약에 우리랑 시즌 중에 전화 인터뷰라도 했는데 뭐 잘한다 못한다 소리 나오면 우리도 선수한테 미안하고. 그렇죠. 근데 시즌 끝나고는 한번 뭐 전화 인터뷰든 뭐 한번 모시고 방송을 하든 그거는 제가 꼭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해왔는데. 자, 이게 뭐 많이 보셨죠? 이 영상. 이게 4월 30일 날 스포츠뉴스 KBS 스포츠뉴스에 요 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오마이 타이거즈 지난 3회차 하고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KBS 스포츠뉴스의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또 이제 사인 요청에 응하지 않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팬들은 이게 기아 타이거즈 팀이든 뭐 어디 팀이든 간에 잘 해야죠. 팬들한테. 왜냐하면 물론이죠.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존재 이유 당연히 팬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경기장을 찾아주시고 모든 이목이 집중되니까 야구단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스포츠, 프로 스포츠를 하는 뭐 국내 다른 종목들도 많이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은 프로 야구만큼 참 이렇게 산업이 큰 곳이 없잖아요. 왜 본인들이 억대 연봉 또 FA 때 그렇게 큰 연봉들을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팬들이 다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가능한 건데 참 좀 뭐 이게 뭐 어찌됐든 제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 편파 방송 하고는 있지만 좀 아쉬워요. 팬들이 아쉬운 부분이죠. 선수들이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물론 그거는 저도 이해는 가요. 언제나 사인을 해줄 수 없는 건 알아요. 그리고 저 상황이 굉장히 사인해주기 빡센 상황이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 지금 채팅창에 인사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손만 한번 흔들어줘도 욕을 덜 먹을 텐데 사실은 팬들은 또 이해도 하시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외국인 선수들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메이저리그에 대한 소식을 워낙 많이 접할 수 있는 세상을 살다 보니 직접 비교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좀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더 선수들이 밉고 아쉽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대전제는 선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인이라든가 팬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네, 무조건이에요. 당연합니다. 네,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하필이라고 누가 댓글이 있었는데, 하필 저 날
퇴근길에 누가 이렇게 KBS 기자분이 찍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이제 하필 이런 말이 또 이렇게 순간 떠도 이렇게 딱 순간 들리긴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사실 여기도 막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기아 선수들의 팬 서비스가 전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특히 네. 또 나지완 선수 또 뭐 그것도 나한테 네. 근데 제 채팅창에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나지완 선수는 그냥 한 보통 정도는 네.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선수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이제 선수협 차원에서 그 공식 입장에 나갔기 때문에 선수들도 알고 있고 구단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휴강 개주아님이 잘 말씀해 주셨네. 구단에서 네. 또 선수들이 이런 게 이슈가 된 거 알고 있고 네. 인지를 하고 있냐. 모르는 게 이상하죠. 모르는 그게 게 이상하고. 1인 분들입니다. 네, 소위 말해 이 사단이 났는데 모르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스마트폰이 한 3일 정도 꺼져 있지 않느냐. 예. 예. 알 수가 없고 그 평창 올림픽 때 컬링팀처럼 핸드폰 어디 반납하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고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직업인 네.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좀 체크를 하고 있을 거고. 팔로우 뉴스 예.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식으로든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포츠 조선이었나 어디 기사에도 나왔긴 했던데 케바케가 또 있어요. 안 해주는 선수 유독 못 먹는 선수도 있고 유독 미담 파도 미담만 나오는 선수들도 있고 연쇄 사인마. 네, 연쇄 사인마 있죠. 연쇄 사인마 있고 뭐 그 하이에나처럼 사인해줄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그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좀 나쁜 선수들은 좋아하시고 좋은 그래야죠. 선수들은 더 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뭐 굳이 제가 한 말씀만 이제 올리자면 이제 제가 요 앞에서 한번 봤거든요. 잠실구장 특히 잠실구장은 이 출퇴근길이 팬들하고 겹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별도로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팬들이 누구 지나간다 하더니 갑자기 뭐였지? 지갑에서 뭘 꺼내가지고 이렇게 들이대요. 펜도 없이 사인을 해달라고. 뭐 어쩌라는 거죠? 지갑을 가져가 주세요라는 네, 그 뜻인가요? 지갑에서 뭔 흰 종이 무언가를 꺼내더니 사인 좀 설마 해주세요 이렇게 영수증인가요?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좀 아니지 않나 그 순간 모든 팬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팬분들도 좀 약간 매너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 순간은 들었고.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우선 늘 계속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는데 선수는 해줘야 돼요. 네. 사인을 열심히 해야 네, 된다.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게 대전제인데 팬들도 좀 약간 살짝 매너가 조금은 좀 아쉬운 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네. 아는 부류가 있어요. 그 그룹이 있는데 저도 이제 야구장 직관이란다. 그 현장 그 중계 다닐 때 보면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구장에 네. 정말 네. 야구장에 살고 네. 선수들 그 이동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사인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대부분의 분들은 수도권에 사셔서 잘 야구장 가기도 사실 뭐 직장 생활, 학교 생활 하면서 며칠 안 돼, 1년에 몇 번 안 되는데 사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대부분인데 네. 악성에 가까운 진짜 사인만 수집하는 양반들이 있어요. 네,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네. 예. 잘 아마 모르실 텐데 있어요. 그런 그룹들이 참. 예. 지방에도 오세요. 그런 분들은 선수단 숙소 앞에서 기다려요. 호텔 앞에서 한 박스 받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11시, 12시까지 기다려 선수 나오는 거 기다려 사인 받아가는데 그 사람이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와요. 작년에도 봤대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뭐 참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데이터 헤비 이용자가 1%가 엄청 많이 데이터를 쓴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 구단 관계자는 그런 사람이 계속 보이니까 그거 얼마에 그냥 던져봤대요. 그 사인 그렇게 매일 받아서 뭐 어디 팔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안 팔아요. 저 개인 소장이에요. 근데 개인 소장하는데 한 사람 사인을 300일씩 받고 있냐고. 문경찬님이 잘 말씀해 주셨네. 사인볼 파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뭐 판매하는 사람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팬들이 더 피해를 보는 약간 거예요. 피해 보는. 네. 그러니까 물론 저 중고나라에 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선수들이 많이 해줘 버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끝나죠. 예, 끝나긴 하는데. 근데 중고나라에 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선수들이 사인을 많이 하려면 경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
진정 어린 팬들인가? 아니면 진짜 사인볼 그러니까요. 팔으려고 네. 그런 사람들인가? 그런 뭐 맞아요. 술 마신 호랭이님. 예. 그러니까 이게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또 뉴스에 찍혀가지고 이제 좀 저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죠. 맞아. 예. 왜냐하면 선수들도 귀한 시간이지만 팬들은 더 귀한 시간을 그럼요. 내서 일상생활 하면서 이렇게 가신 분들이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뭐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죠. 예.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외양간도 안 고치는 게 제일 문제고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뭐 선수 구단도 선수단들도 충분히 이제 뭐 인식하는 네.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선수들, 그러니까 마무리, 그러니까 하나만 더 네, 네. 말씀을 드리자면 선수들 입장에서 이제 기자 입장에서 선수들을 봤을 때 선수들이 자꾸 사인에 대해서 팬서비스에서 얘기가 나와버리면 선수협에서도 그 사인을 약간 뭐 강제할 수 있는 뭔가를 넣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가버리면 그렇죠. 선수들도 손해예요, 사실. 맞아. 예. 어마어마한 손해거든요. 가래로 뭘로 막을 수 있는 건 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선수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좀 그렇다 손 뭐 힘들고 피곤하고 뭐 그거를 모르는 반 아니나. 근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 네. 월급에 다 연봉에.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들은 야구장에서 돈을 벌지만 팬들은 야구장에 돈을 쓰러 오잖아요. 네. 이걸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죠. 네. 맞아요. 근데 예전 목동도 되게 노출돼 있었거든요. 아유, 경로가. 뭐 노출 정도가 아니라 어. 공유 수준이었던 공유. 지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목동 야구장도 그 나가는 루트가 네. 아주 심각해요. 좀 사실. 기가 막힙니다 거기. 아예 네. 못 빠져나갈 네. 정도야 그게. 근데 개방연구장. 네. 그때도 넥센 선수들은 잘 해줬어 내 기억에. 넥센은 약간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NC는 뭐 안 해주면 벌금 낸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뭐 예전에 이제 뭐 김성근 감독이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나 또 조금 안 좋은 좀 뭐 결과들을 낸 것들도 많은데 정말 제일 잘한 건 김성근 감독이 사인 예. 똑바로 해라 너네 안 하면 예. 벌금이다. 예. 요거는 굉장히 강했던 감독이었죠. 그런 문화 만드는 건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좀 바뀌길 기대하면서 또 우리도 더 잘 준비해 갈게요. 예. 팬들도. 예. 근데 팔면 좀 그렇죠. 그게 찍혀 있는 거 보면 좀 그렇죠. 예. 의미가 좀 그렇잖아요. 예. 아파치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내용을 좀 바꿔봅시다. 시원한 영상 또 봅시다. 쪽으로 가고 말았군요.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저거 정말. 감정을 넘깁니다. 이게 또 특히 SBS 스포츠의 윤성호 캐스터가 넘어가는 줄 모르고 네. 샤우팅이 약해가지고 왜 롯데가 넘어갈 땐 그렇게 크게 워낙 윤성호 캐스터가 샤우팅이 좋잖아요. 근데 시원하시죠. 근데 왜 안치홍이 친 건 안 하냐 제대로. 근데 저는 이거 넘어갔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윤성호 캐스터 약간 놓쳤던 것 같아요. 5월달에 지금 홈런이 3개인데 와 어쩜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네. 쳐줍니까? 예. 다다리가 그냥 중요할 때마다 이 홈런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맞아. 저거 홈런 그래프는 제가 못 챙겨왔는데 저 홈런이 될 수 없는 공을 쳐서 홈런을 만들었어요. 3런. 이날 난리 버거지가 났던 날인가요? 10일이면은 무슨 요일이죠? 10일이? 끝내기로 이겼던 날이군요. 네. 그리고 이게 어제 이것도 너무 소중했어요. 사실은 이게 쫓아가는 점수가 빨리 나오지 않았더라면 진짜 질질 끌려다니다가 네. 끝났을 텐데 이 홈런이 그래도 대량 실점 이후에 바로 나와줘서 결국 경기를 역전할 수가 있었죠. 또 한기적에 보이니까 짠하네요. 근데 제가 냉정해서 그런가 저는 이제 한기주 선수 있었을 때는 가장 채팅창에서 냉혹한 평가가 있어도 한기주 선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가 실드를 취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짠한 마음은 짠한 마음이고 네. 치는 건 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뭐 우리 편 아니면 그건 뭐, 그렇죠. 팬들 입장에서 다 그렇죠. 자 안치홍 선수 스탯 한번 읊어드리죠. 뭐 듣기만 해도 뭐 기가 막힙니다. 타율 3할 6푼 4리 전체 6위, 출루율 4할 1푼 9리 8위, 장타율 6할 7푼 3리 3, 4, 6 라인을 전체 3위고요.
국내 선수 중에서는 1위입니다. OPS 1.092, 전체 4위, WRC 플러스 165.6. 홈런 개수는 9개, 공동 8위, 타점은 35개, 전체 3위입니다. 이대로 대륙의 계산법 진행이 된다면, 시즌이 진행된다면 129타점 페이스고요. 33홈런 페이스입니다. 현재 흐름이. 그리고 지금 이제 37경기 연속 출루 중입니다. 이게 19경기인가 연속 안타를 쳤는데 중간에 한 번 끊어지고 출루 자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잘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선수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잘하는 게 이상한 선수는 아닌데 예. 이게 뭐랄까 수로님 별풍선 이 88개 후원 항상 스탯은 이뻤던 선수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스탯은 예뻤던 선수고 잘하는 선수였고, 근데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이 특히 초반에 임팩트가 워낙 강렬한 홈런이나 이런 해결사 기질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난다. 필요할 때 딱딱딱 해주는 게 진짜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저도 그저께 기사를 쓰긴 했는데, 팀의 뭐 해결사 역할, 뭐 중심축이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쓰긴 했었는데, 그 스프링 캠프 출국하는 날 안치홍 선수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날 맞아요. 출국을 하는데 그 순수하게 제 기억에서 그냥 대입을 하면 수능 전날 수능 보러 가는 학생 느낌? 수능 전날? 아니, 그러니까 수능 보러 가는 학생 느낌? 그러니까 뭔가 정말. 큰 숙제를 안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사람 표정에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큰 숙제를 안고 가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좀 표정이 어두우시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두우시냐? 네, 말 놓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네. 네, 저보다 10살 어린데 말을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생각이 많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작년에 우승할 때는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뛰었대요. 진짜 열심히 뛰어서 막 치고 응원가처럼 치고 달렸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우승을 하고 이제 올해 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연패라는 얘기도 워낙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 자기가 이제 좀 생각이 많대요. 뭘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캠프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시즌 들어오면 정말 잘하겠다는 그 순간의 느낌은 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기가 막히죠. 뭐 지금 뭐 탑5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각종 스탯들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게 뭐 저는 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하 선수 상대로 3런 홈런 친 거, 그 홈런을 보고 김태형 감독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홈런 예술이었다고. 김태형 감독님. 아니, 김기태 감독님. 김기태 감독님이. 홈런 예술이었다고. 그리고 마침 그 앞에 같이 있던 그 이영철 해설위원이 현역 때 김기태 감독 보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영철 해설이 너무 좀 앞에서 그게 뭐냐면 이거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하이 페스티벌을 찍어쳐서 넘긴 홈런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하이 페스티벌이었는데. 그거 말고. 예. 오른쪽으로 시즌 7호 홈런.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치길래 좌측 안치홍의 타구 어딜 쌈노. 요거 느린 화면 쪽으로 보시면 옆에서 찍은 화면 보면 이렇게 높게 들어온 거를 이렇게 찍어서 넘겼어요. 그게 보통 스킬 아니거든요. 옆방에 이제 안준목 네. 캐스터님이. 그래, 옆각도가 좋겠네요. 네. 약간 플라이볼 혁명인가요? 참 대단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김기태 감독님이 손목을 이용해서 찍어치는 그렇죠. 걸 강조를 하시는 데다가 그걸 이제 안치홍 선수가 타격폼도 좀 바꿨잖아요. 올 시즌 네, 들어오면서. 약간 더 이제. 네, 타격폼을 바꾸면서 그것도 좀 이제 맞아 나가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 타격에 관한 뭐 지금 시점에서 딱히 누가 와서 뭐 소위 말해 야지를 놓을 수 없는 수준의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김기태 감독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야구밖에 생각 안 한다고. 안치홍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마침 앞으로 슥 이렇게 지나갔어요. 안치홍이 배트 들고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김기태는 치홍아 어제 홈런 진짜 잘 쳤다 그랬더니 안치홍 세상 쿨한 표정으로 이러고 갔거든요. 쿨가이. 네. 아무것도 아닌 표정을 지으면 이렇게 인사하고 갔는데, 그 정도로. 네, 기아 홍보팀의 표현을 따르자면 야구장 안에서는 진짜
무뚝뚝하니 그렇대요. 네? 무뚝뚝하고 좀 아, 그렇대요. 무뚝뚝하고 그래 막 보여요. 되게 진지하고 뭐 그런 그래 보여. 스타일인데 뭐 밖에서는 안 그렇다는데 정말 야구만 생각하는 그런 선수라 그러고 김유태 감독도 그 쟤는 잘 쳤다 그러고 안치홍이 이렇게 인사하고 가니까 쟤 진짜 야구 생각밖에 안 한다고 그 여기서 김유태 감독이 이렇게 애정에 묻어나는 그런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안치홍은 뭐 그 여쭤봤어요 감독님한테 아니 송은이 어쨌든 미세골절도 골절인데 그러네. 생각해 보니. 미세골절도 골절인데 뼈에 이상이 있는 거면 크게 다친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돌아와서 그 한 2, 3주 후에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수준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니 아니, 보통 그렇게 공백이 있으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야구를 그냥 잘하는 거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5월 성적이거든요. 네. 5월 달만. 5월 달에도 3, 4, 6 그대로 찍고 있네요. 네. 이게 무슨 보상 복귀자입니까? 유재신 선수는 타수가 적어서 이게 또 볼넷도 없고 자, 이제 오늘 내용에는 없는데 유재신 선수가 연속 안타였어요. 예, 연속 안타고 그리고 그 저 안타들이 손승락 그리고 또 누구 마무리 투수 정말 예, 마무리 투수들 상대로만 이렇게 만들어낸 안타들이라 굉장히 소중했던 그런 안타들이죠. 예. 김민식도 좋죠. 김민식은 그때 홈런 한 경기 2홈런 친 경기 있었잖아요. 함덕주한테 쳤다. 함덕주. 네. 함덕주인가 곽빈인가? 맞아. 지지난주였나요? 홈런 2개 친 날 있었잖아요. 멀티 홈런. 네. 예. 티라노. 네, 그날 그 홈런을 본 정혜열 수석 코치님께서 박병호 보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요. 몸통 스윙 빡 돌리는데 박병호 보는 줄 알았다고. 그 기자실에서도 저 박병호 스윙 아니냐고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정작 자기 갔더니 홈런 다시는 못 칠지도 몰라요 뭐 이러더라고요. 홈런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러는데. 그래 맞아. 저 오마타 안 했을 그 사이에 이범호 김민식 선수가 백투백을 이틀 네. 연달아 예. 진기한 두 경기 연속으로 같은 타자가 같은 타순에서 백투백을 쳤는데 그 역대 몇 호인지를 정말 확인하고 싶었으나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KBS 공식 기록으로는 그게 안 나와 네.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억지로 못 찾았거든요 결국은 프로 저도 못 최초라고만 찾았어요. 알고 네. 있어요. 네. 최초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공식으로 찾을 도리가 없어서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자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네, 화장실을 잠깐만 다녀올 테니 한 타임 쉬어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투표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엔트리 변경에 대한 이야기 최원준, 박준태, 하준영, 한준수, 고영창, 류승현 또 임창용 선수에 대한 이야기 윤성민, 김진우, 이은총, 버나드나 김주찬 선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